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아파트 다운 계약 사과 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일간지들이 터뜨린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에 관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단독 안철수 아내의 다운 계약서 이어 이번에는 서울대 채용때 제출한 논문이 충격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9월 28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채용때 제출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공동 저자 중 한 명의 석사 논문을 갖다가 재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석사과정까지만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은 계속해서 밟지 않은 어떤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구하던 거를 갖다가 대학 교수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마저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사학위 논문에 있던 자료들을 갖다가 취합해서 정리를 해서 논문을 만들고 그걸 영문으로 이제 또 번역해서 그 외국 학회에도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논문을 제출했을 때 석사 논문을 제출했던 그 학생과 함께 같이 이름을 올려서 제2저자라고 자신의 이름을 넣은 걸 갖다가 조선일보가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제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졸업한 그 학생이 쓴 석사 논문과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석사 논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연구를 더해서 만들어낸 논문이 이전에 그 석사 논문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안철수 교수 측은 당시에 지도교수 B씨가 안 교수에게 생리학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보완을 하라고 해서 연구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며 추가로 보완한 내용이 실험 쪽 부분인지 전문적 해석 부분인지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나지 않지만 그 결과를 인정받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었고 의학계 관행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서울대의 한 교수는 이공계에선 조금이라도 연구에 기여하면 저자로 올려주지만 이 경우는 무임승차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재탕 논문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비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의 특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서울대학교의 어떤 교수라고 이제 정확한 명명 없이 그냥 단순히 서울대의 한 교수의 증언이라면서 이런 그 익명의 교수의 말을 소개하죠. 이런 그 조선일보의 특징은 신비남 1회 때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 취소편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독도 상륙훈련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기 하루 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회의를 해서 해병대 독도 상륙훈련을 취소했다고 말한 그 청와대 어떤 인사의 말을 갖다가 증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훈련이 있기 바로 전날까지 국방부에서도 해병대 상륙훈련이 취소된 사실을 몰랐었다는 게 이제 매우 모순된 점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쓴 기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의 증언이 있는 부분에서 꼭 구체적인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증언을 했다가 아니라 그냥 서울대의 한 교수 내지는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만 보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나주 아동 성폭행 범인에 대한 사진을 갖다가 그 범인 당사자가 아닌 그냥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올려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범인 사진이라면서 아무 사진이나 올리는 신문사에서 과연 익명의 누군가의 증언이라고 실은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익명의 한 서울대 교수가 안철수 원장의 논문이 무임승차에 가깝다면서 비난했다는 내용을 소개한 뒤에 이제 이런 행위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문대성 의원의 행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가 2008년 8월에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했던 그 말을 갖다가 소개하는데요. 표절에 대해 간대한 문화 역시 걸림돌이다. 학생들조차 표절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던 걸 갖다 이제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으면서 너는 왜 표절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위선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계약서 사건 이후로 또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건을 일으킨 거죠. 장관 내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탈세와 논문 표절 같은 문제들인데요. 어제는 조선일보가 안철수 후보의 그 다운 계약서 문제를 갖다가 탈세를 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고 또다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해명을 했는데요. 그 해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진보 언론의 기사를 소개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안철수 주주배 땅 연 14억 외에 억대 연봉도 챙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것도 9월 28일자, 그러니까 오늘 기사인데요. 27일 안랩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안철수 후보는 2005년부터 3년간의 미국 유학기간을 포함해 2011년까지 평균 1억 4,4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안랩 최대 주주로 매년 14억 원 안팎의 현금 배당도 받았다. 당시 안 후보는 대표이사 퇴임사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안랩은 임원 급여 체계를 유급 상근과 무급 비상근으로 구분하다가 2005년 안철수 후보가 비상근 이사회의 의장이 되자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 말은 2005년 이전까지 안랩에서는 상근, 그러니까 회사에 계속 출근하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주고, 비상근,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그냥 외적으로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 이후부터는 이제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누는 체계를 없애고 사내이사와 사회이사로 나누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역시 모두 그 급여를 주는 체계로 바뀐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동아일보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상근하지 않아도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바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2005년에 퇴임한 뒤에도 자기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꾼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의혹에 불과한데요. 그 전까지 안철수 후보가 계속 그 기업을 경영하다가 안철수 후보가 퇴임한 이후에 새로운 경영진이 새로운 시스템을 확립한다고 이런 시스템으로 그 회사 체계를 갖다가 변화시켰을 확률이 매우 크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혹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사회이사가 되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경영진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약간 예우의 차원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사회이사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회사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랩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계속 키워왔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예우 차원에서 안랩의 새로운 그 경영진이 회사 시스템을 갖다가 상근과 비상근 시스템을 없애고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시스템으로 바꿔서 사회이사인 그 안철수 후보에게 연봉을 지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기사는 안철수 후보가 2005년에 퇴임했다라는 사실과 2005년부터 안랩이 급여 체계를 상근과 비상근에서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체계로 바뀌었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퇴임 이후에도 돈을 챙기기 위해서 급여 시스템을 바꿨다라는 식으로 이제 완전 소설을 써놓은 거죠. 이런 소설을 기사화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데요. 어쨌거나 그 전날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그 다운 계약서 사과 발언으로 인해서 뭔가 의혹이 터져 나오면 다운 계약서 사과 발언과 같이 하나로 묶이면서 이것도 상당히 신빙성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이렇게 무리수를 펼쳐서 그 의혹 기사를 갖다가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밝혀내서 문제화시키려고 동아일보에서 안랩이 그동안 10년 넘게 쌓아온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다 뒤져가면서 분석해서 이런 의혹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무서울 정도의 집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도 역시 9월 28일자 기사인데요. 안철수, 비정규직 차별 없애자더니 10만원 상여금도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안 후보는 2001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주택은행 및 이를 합병한 국민은행 사회이사를 지냈다. 안 후보는 정문술 전 미래산업회장과 김선진 전 유한양행 사장과 윤경희 맥커리증권 기업금융부문 회장과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과 박은주 김영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국민은행의 보상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이제 그 국민은행의 사회이사로 활동을 했는데 보상위원회라는 그 이사회에서 사회이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안 후보가 포함된 보상위원회에서 김정태 행장의 연봉은 다른 은행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반면 다 합쳐봐야 김 행장의 연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추석 상여금 지급은 거절한 적이 있다. 2003년 11월쯤 노조는 추석 상여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10만 원씩 총액 8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2004년 1월 보상위원회는 김 행장의 기본급 8억 4천만 원과
성과급 100%를 포함한 16억 8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은행의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 거절한 데 반해 국민은행 은행장에게는 16억 8천만 원의 연봉을 제기했다면서, 은행장에게는 16억 8천만 원의 높은 연봉을 주면서 비정규직에게는 그 10만 원의 상여금도 주지 않은 파렴치한 인간이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욕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정말 엄청나게 어이가 없는 기사인데요. 국민은행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뭐 정문술 전 미래산업회장에서부터 뭐 김선진 전 유한양행 사장, 윤경희 맥커리증권 뭐 회장, 뭐 차용석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은주 김영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라는 거는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상위원회에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인데, 이 보상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1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걸 반대했고, 은행장의 연봉을 16억 8천만 원이나 지급한 거를 결정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안철수 후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포함된 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보상위원회에 위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다수의 사람 중에서 안철수 후보는 한 명일 뿐이거든요. 이게 좀 약간 비약해서 예를 들자면요,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한미 FTA를 갖다가 통과시켰는데요. 한미 FTA가 통과된 걸 가지고 이제 한미 FTA를 계속 반대해왔던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왜 한미 FTA를 갖다가 통과시켰냐고 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사입니다. 안철수 후보 개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포함된 보상위원회가 결정된 일 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비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안철수 후보가 뭐 안랩의 경영이 바빠서 그때 당시 그 보상위원회 활동에 빠졌을 수도 있고, 또 뭐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그 상여금을 주자고 했지만은 뭐 다른 이사들이 반대를 해서 그 상여금을 지급하는 게 반대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오직 뭐 안철수 후보의 문제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거는 정말 왜곡 보도도 이런 왜곡 보도가 없는 거죠. 정말 웃긴 게 문화일보에서 안철수 후보의 뭔가 약점을 잡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회이사로 활동했던 기업들의 이사회 뭐 회의록이나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문제 삼을 만한 게 뭐가 있나 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다 뒤진 것도 웃기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냈다는 문제가 이거라는 것도 참 웃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9월 28일 이 한날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공교롭게도 마치 셋이서 짝이라도 한 듯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을 각각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면 참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는 안철수 후보가 법적인 문제도 없고 자신이 탈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운 계약서라는 용어가 2006년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신이 2006년 이전에 다운 계약서를 썼던 게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이렇게 그 다음날 말도 안 되는 왜곡 보도들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이렇습니다. 참 한심한 수준이죠. 근데 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 그 보수 메이저 언론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매일경제의 기사인데요. 매일경제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문화일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의혹을 제기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어처구니 없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자 사설인데요. 검증공세에 안철수다운 보여달라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2030 세대에게 압도적인 높은 지지를 받는 까닭은 기성정당, 기성정치인과는 확실히 차별화하겠다는 철학 때문이다. 검증 작업에도 그의 탁월한 순수성과 예측을 뛰어넘는 파격을 주문하고 싶다. 본인과 직계 가족의 삶의 궤적을 본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민이 먼저 묻기 전에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먼저 국민이 묻지 않은 부분까지 설명해버리는 고해성사를 갖는 게 안철수다움이 아닐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이 묻지 않고 뭐 언론사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갖다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까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라는 거죠. 기자들이 정말 안철수 후보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걸 갖다가 낱낱이 다 질문할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철수라는 인물을 해부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 안철수라는 인물을 갖다가 해부하도록 만드는 게 안철수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사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바로 그날 매일경제가 함께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답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자들에게 밝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4개의 그 보수 메이저 일간지들의 기사를 보면은 한결같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일변도인데요. 아마도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은 정치 얘기가 항상 빠지지 않는데 그때 이제 추석 직전에 이슈화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가 망가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3개씩이나 되는 의혹 기사가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9월 28일 한날에 동시에 쏟아져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죠. 뭐 어쨌든 보수 메이저의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메이저 언론인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안철수, 혹독한 검증 공세 직면, 흠집내기 규정, 정면 돌파 방침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검증 공세를 안철수 캠프에서 이제 흠집내기로 간주했다고 얘기하면서요.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러한 흠집내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냐면요. 그 다운 계약서처럼 사실인 경우에는 사과를 하고 그게 아니라 뭐 논문 표절이라던가 뭐 갖가지 왜곡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2010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수많은 네거티브가 쏟아졌지만 결국 박 후보가 이겼다. 이는 후보자의 공적 헌신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다. 안 후보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을 갖다가 경향신문이 소개한 것은 박원순 시장님을 갖다가 시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이고 그런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님과 이미지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와 박원순 시장님을 갖다가 동일시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11.6 재보궐선거 초반에는 엄청난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던 것처럼 지금 안철수 대선 후보 역시 엄청난 그 네거티브 공략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결국 이 역시도 결국 진정성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경향신문이 이 발언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기사의 끝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어떤 공세를 취할지를 갖다가 예고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추석 명절 이후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라는 지시를 각 상임위에 내렸다. 국토해양위는 부동산 자료, 교육과학기술위는 서울대 교수 임용 자료, 지식경제위와 정무위는 안철수 연구소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 또 안철수 후보와 관련자 3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철수 후보를 방어해줄 원내 의원들이 없다는 점을 고려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태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분명히 안철수 후보에게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말자고 먼저 얘기했었는데요. 자신들이 했던 말을 갖다가 입 싹 닦아서 이제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네거티브 전략으로 완전 청문회를 하듯이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해부하려 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새누리당의 이런 전면적인 공세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단 하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얼굴마담이었던 나경원이 아닌 손석희 교수와 동갑이지만 얼굴은 노안인 박원순 시장님을 갖다가 선택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댐댐이야 진정성을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계속 내뱉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들이 오히려 역풍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아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안철수 논문 재탕 의혹은 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했던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들이 조선일보의 주장이 왜곡된 사실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인데요. 서울대 의대 주임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 생리학교실 이석호 주임 교수는 서울대 의학 학위 기준에는 석박사 논문을 다시 정리해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논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권장사항이었다. 그 과정에서 함께 도와준 이들은 모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어 있어 안 후보가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이런 의혹 제기는 의도적인 흠집내기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조선일보가 안철수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쓴 거는 모두 안철수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왜곡한 것이라고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의혹 기사들을 보면은 바로 몇 시간 만에 그 내용이 반박당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인데요.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갖다 계속 제기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깔아뭉개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엿보입니다. 그동안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보수 언론들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내몰거나 나쁜 사람으로 내몬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사실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인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노시성을 사용하는 한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하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공무원 뇌물수수하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었죠.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노시성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촌수를 따져봤더니 24촌이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과 24촌 내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죠.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뇌물수수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친인척이 뇌물을 받고 뭐 아주 썩어 빠졌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왜곡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건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기사로 내보내면서 결국 그 말을 갖다가 국민들 입에도 오르내리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재미를 봤던 것처럼 조중동이 지금 또다시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뇌리에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리게끔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악의적인 왜곡 보도 때문에 제가 2008년에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앞장서다가 재판까지 받아서 징역 3년을 구형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대법원에서 상고심 중이지만요. 어쨌든 지금 대법원 판결만 놔둔 상태로 계속 조중동을 상대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법원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왜곡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는 제가 결국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왜곡 보도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조금 흥분했는데 흥분을 가지고 이제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보수 마이너인 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뉴데일리의 기사니까는 이 기사가 어떤 형태의 기사일지는 다들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남자 신정아 안철수의 사기쇼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목부터가 범상치가 않죠. 부제가 안철수 감독, 안철수 주연, 거짓말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건 신정하다, 남자 신정아. 안철수가 지난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 채용 때 자신의 주요 연구 업적이라고 제출한 논문이 공동 저자 중 한 명의 석사 논문을 재탕했다는 오늘 조선일보 보도, 그야말로 경악이다. 어떻게 대학원장, 그것도 서울대 교수 하겠다는 사람이 평생 발표한 논문이 석박사 논문 빼면 3편에 불과하고 이 중 하나도 공동저자로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지성이라는 서울대의 현주소라고 하면서 이제 뭐 개탄을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정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활동한 서울대 교수였다면은 평생 발표한 논문이 석박사 논문을 빼면 3편이라는 게 뭐 부끄러운 걸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님은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계속 사업 걸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가 출신 교수를 갖다가 일반 교수와 같은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조선일보의 기사가 진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요. 어쨌든 기사를 보면 뭐 뻔한 발뺌이라느니 뭐 귀족이라느니 사기꾼이라느니 뭐 아주 저열한 단어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뭐 이 기사는 뭐 그런 내용들이 쭉 길게 있는데요. 눈이 썩는 기분이어서 이 별 시덥지 않은 내용을 갖다가 다 소개하긴 좀 그렇고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감독, 안철수 주연의 거짓말 드라마가 속속 드러나는데도 안빨들은 어디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물음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반박하고 있다는 얘기죠. 뉴데일리는 기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장인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는 국민이 정치를 망치고 있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나라 역시도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 뉴데일리는 국민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정말 뉴데일리다운 논리죠. 세상을 왕따시키겠다는 기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보 마이너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데일리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편파적인 안철수 검증 이뤄지면 안 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제목 그대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편파적인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한 걸 갖다가 소개한 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전날 있었던 다운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또 지난 시기에 다운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잘못이 없다고 여겨지던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닐까 짐작한다. 잘못이라면 잘못을 지적해야겠지만 당시의 상황도 감안해가면서 평가해야 한다. 본인의 해명과 반론도 함께 무게가 실어져서 다뤄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쪽이나 조중동에서는 계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을 내뱉으면서 전방위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제일 먼저 안철수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편파적이면 안 된다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와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편파적인 왜곡 보도로부터 감싸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저로 하여금 이런 편파적인 왜곡 보도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그게 정말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둔갑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번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왜곡된 의혹들도 그런 경우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거짓이 진실로 뒤바뀌는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거짓이 오르내릴 때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이제 진실을 밝혀야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때 분명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 얘기가 빠지지 않을 텐데요. 그때 분명히 조중동에 의해 만들어진 안철수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의혹들이 언급될 텐데요. 그때 진실을 아는 여러분들께서 침묵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왜곡된 사실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되려 역풍을 맞길 기대합니다.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가위 잘 보내세요.